만약 진실이 반쪽뿐이라면 그 나머지는 누가 왜 숨기고 있는 걸까? 지혁은 밤새 서랍을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얇았는데요. 손바닥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고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옅게 올라왔습니다. 이 얇은 종이 몇 장 때문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나 싶었는데요. 막상 눈을 감으면 성재가 툭 던진 그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진 건 절반일 뿐. 처음엔 허풍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절반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 나머지 절반을 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새벽이 다 되어가자 유리창 밖하늘이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혁은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껐고 메시지함을 확인했다가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은 문장들이 눈앞에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버지인가요? 어머니는 아시나요? 성재, 너 정말 몰라? 지은호, 내가 본 그 글씨 흔들림은 무엇이었니? 말로 꺼낼 수 없으니 문장들도 다 흐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는 단단한 의지가 아주 작게 살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이 기회에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누가 감추고 있는지, 왜 절반만 내밀었는지 그 이유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하자. 그 마음 하나가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아침 문을 열자 카페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르게 출근한 지은호가 앞치마 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서류 다시 한번 보죠.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차분하게. 지혁은 작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재가 직접 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에 보내온 메모와 메신저 대화창이 테이블 위 태블릿 화면에 켜져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같은 곳으로 모였고 화면 속 메모가 제3의 손처럼 옆에서 안내했습니다. 혼자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건 참 다르더라고요. 지은호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년월일이 한 달 차이가 나요. 글씨체는 같은데 숫자만 교체된 흔적이 있어요. 펜 앞도 다르고. 성재의 메시지가 곧장 도착했습니다. 숫자 바꾸는 건 쉬워. 인감 도장이 문제지. 도장 자국에 잉크 스며듦이 원본처럼 보이게 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할 거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지? 아마 개인이 아니라 조직. 지혁은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 또는 집단이 있다는 거네. 말은 쉽게 했는데 속은 쓰렸습니다. 누가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들춰보면 누구나 이야기 한두 개쯤은 있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온 이야기의 결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손님이 몰려들면서 잠시 봉투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커피가 내려가는 소리와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가 카페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커피를 주문하고 저마다의 사연을 테이블 위에 잠깐 내려놓고 갔다가 다시 들고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다가 보면 삶은 결국 반복인데 어느 날 하나의 종이 때문에 반복이 깨지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체육관 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전화로만 얘기 나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와 다른 트레이닝복, 팔뚝에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종이컵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돈 제가 중간에서 이름만 빌려 송금한 겁니다. 형편 어려운 아이들 병원비로요. 근데 출처는 기업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름은 말하지 말라 했고요. 그리고 관장이 말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받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조용히 하라,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다. 처음엔 선행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죠. 조용히 하라고 압박하는 말이었구나.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고 지혁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 멈췄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발신자 추적해봐. 근데 아마 쉽게 안 나올 거야. 이런 경우 보통 가짜 발신지를 사용하지.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메시지 말투가 딱딱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정했어요. 좋은 일을 계속하자, 너무 나서진 말자, 이런 식. 그래서 몇 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장이 돌아가고 난 뒤 한동안 말들이 엉키듯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선한 일을 앞세운 은밀한 압박, 다정한 말투 뒤에 무심한 계산.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었고 우리는 뒤늦게 그 방식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 응대를 하다가 지은호는 영업 끝난 뒤 의자 소음을 줄이려고 천천히 끌어 모으고 테이블을 닫고 조명을 조금 낮춘 다음 이지혁을 불러 마주 보았습니다. 성재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너희 둘 각자 무너지지 말자. 이건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되 무작정 버티지 말고요. 규칙대로. 두 군데 확인, 감정 올라오면 중단, 일상 유지. 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문제인 것 같아도 결국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제가 앞장설게요. 흔들리면 말려주세요. 그날 밤 지혁은 카페 뒷골목을 걷다 뜻밖의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소식조차 모른 채 지냈는데 불빛 아래에서 눈이 마주치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네가 거기 있었구나. 어떻게 지냈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혁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서요.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둘은 잠시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오랜 세월의 거리를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지혁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봉투 아십니까? 이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다. 그 짧음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지혁이 다급하게 묻자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네가 감당할 준비가 끝났을 때. 그 말은 화를 돋우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면 봉투는 열린다. 이번엔 한 줄 더 붙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누군지 스스로 확인하라. 네 번째가 아버지라는 건 누구나 떠올릴 수 있었지만 이번 메시지는 일부러 혼란을 더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혹시 네 번째가 아버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과거 병원 문서를 관리했던 누구, 기업 쪽 보조금 라인을 쥐고 있던 누구, 또는 지방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 누구.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들어서더니 지은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오늘 외부 스케줄 없어서요. 오빠가 아니 지환 오빠가 차로 태워주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영란은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고 컵을 받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가 혹시 여기하고 엮여 있나요? 지혁과 지은호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고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성재는 메신저로 짧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영란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딱 그래요. 뭔가 걸렸는데 확인이 안 되는 표정. 아버지는 옛날 얘기 꺼내지 말자고만 하시고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란은 떠나기 전 종이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오래전 전시 준비하면서 우연히 스캔해둔 문서예요. 필요 없으면 버리셔도 되고요. 대신 저를 끌어들이진 말아주세요. 저는 그림만 그릴래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기부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주기가 일정했고 받는 단체 이름이 희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체육관 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일을 계속하자, 너무 나서진 말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내역서의 숫자들을 옮겨 적고 흐릿한 도장을 확대해보며 어떤 글자가 반쯤 달아있는지 어떤 획에서 잉크가 번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지루하고 귀찮은 작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루함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흥분하면 틀리고 서두르면 넘어지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재의 법대 친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문서 위조할 때 흔히 생기는 흔적 중 하나가 의도적 비대칭이야. 일부러 완벽해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흠을 남겨두는 방식이지. 그래야 의심을 덜 받으니까.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만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네.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흔드는 도구로 쓰려고.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믿지도 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어중간함. 점심 무렵 이상철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에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혁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다. 젊었을 때 회사가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나는 숫자를 맞추는 게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지. 오늘 버텨야 내일 밥이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내 도장이었지만 내 뜻만은 아니었지. 윗사람 뜻이었고 회사 뜻이었어. 그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그 도장으로 누군가 병원비를 냈다. 선행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선행은 맞았지만 동시에 입을 막기 위한 비용이었다는 걸. 지역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건 절반일 뿐이라는 말 나도 들었다. 내가 절반을 숨긴 건 아니다. 다만 내가 도장을 찍던 날 또 다른 도장이 찍혔다. 그 도장은 내 손이 아니었고 나는 그 도장의 주인을 끝내보지 못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또 다른 도장. 또 다른 손, 또 다른 집안의 그림자. 성재의 메시지가 곧장 도착했습니다. 그 흔적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의 창고. 계약서가 남아있을 거다. 그날 우리는 곧장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렇게 바랜 종이가 모서리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열자 두꺼운 파일철이 나왔고 그 안에는 관리대장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 날짜, 입출고 기록, 열쇠를 맡긴 사람의 서명. 그중 몇 장은 희미했지만 반복되는 특정 이니셜이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 알파벳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크게 말하지 않는 집단의 흔적. 누군가가 우리를 이 방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실마리를 손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면 봉투는 열린다. 열쇠는 이미 너희가 들었다. 열쇠라니.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상자 바닥에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자물쇠 열쇠 하나가 먼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서랍 자물쇠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이 동시에 조여들었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펼치지 말자. 우리가 급해질수록 누군가는 좋아할 거니까. 다음 날 아침 고성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우리 집 이름 함부로 묵지 말아줘요. 과거에 있었던 일 이쪽에서 덮은 이유가 다 있었어요. 다들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걸 다시 꺼내면 누구 피해보게 하고 싶으세요? 그 말은 위협 같기도 애원 같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옥래가 죽과 반찬을 들고 카페로 왔습니다. 먹어라. 이런 날은 허기가 제일 무섭다. 그 말에 우리 셋은 뜨거운 수프를 한 숟갈씩 떠먹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속이 따뜻해지자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조옥래는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끝까지 가보면 단순하다. 숨긴 사람과 드러내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 너희는 어느 쪽이 될래? 며칠 뒤 드디어 네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이 앞으로 밀려났고 작은 열쇠가 테이블 위에서 딸깍거렸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다. 내가 아는 만큼은. 그는 오래전 지역 기업과 병원이 비공식 후원 네트워크를 만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행이 입막음이 되고 도움은 빚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담만 남기고 싶었고 누군가는 공범을 지키고 싶었기에 절반만 남겼을 것이라고. 그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역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면 열어라.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일 때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짧게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되 일상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겠다. 누군가의 과거를 드러내되 아이들까지 상처 주지는 않겠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봉투 속 남은 종이들을 읽어내려가니 우연 같던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장의 계좌, 병원의 애매한 서명, 기업 기부금에 숨겨진 별표, 창고방의 이니셜. 그 옆에 찍힌 작은 점은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열쇠를 찾았군. 다음은 너희의 선택이다.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니. 곧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쩌면 선택일지도 용기일지도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일지도.
이상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번째는 내 마음이다.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가문의 비밀, 세대의 갈등, 재산과 권력의 다툼. 그 모든 길 끝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이름은 사람이라는 걸요. 새벽빛이 카페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커피 향은 여전히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는 걸. 지역은 계산대 앞에서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지은호는 컵 가장자리에 앉는 빛을 살짝 돌려주었고 성재는 회사에서 보낸 규칙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2군데 이상 확인. 감정이 폭발하면 중단. 봉투가 삶을 집어삼키지 않게 관리. 그리고 하나 더,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말할 것.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제는 반쪽짜리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짜 열쇠였다는 걸.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